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홍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식 테마 기행 오리엔테이션 진행했었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한국에 존재하는 테마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테마 기행 첫 시간으로 진행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국 지수가 많이 올라 주식을 국내 주식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으셨는데요. 그거에 힘입어서 제가 한국 주식은 어쨌든 테마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테마에 대해서 집중한 테마 기행, 더 도움될 수 있는 내용 될 수 있도록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직 처음 하는 방송이고 제가 전문 방송인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벅거리거나 어설플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내용에만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테마로서 제가 선정한 테마 기행으로는 대북 테마로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은 대북 테마 기행으로 한 2편, 3편까지 찍어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그거는 추이를 봐서 정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방송 내용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수 있을 꽤 좋은 내용으로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들어보시고서 추이를 보는 것 하시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테마라는 거의 정의를 먼저 제가 들어볼게요. 테마는 어떤 것이냐면은 주식 중에서 유일한 법칙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올랐다라는 주식이 없으면은 그 주식들은 앞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유일하게 주식 중에서 법칙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역사예요. 역사. 이 역사라는 거는 어떨 때 이 주식이 이런 주식이 올랐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원전 관련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이지 이런 식으로의 사람 머릿속에 잡히는 이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 이미지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대북 테마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받아들이고 역사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2008년도쯤에 어떻게 해서 대북 테마주가 올랐었는지를 타임라인으로 정리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일 먼저 갔던 주식이 1월 이하의 대화가 다시 재개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급물을 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비료 농업 관련으로 해서 식량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하게 되겠지 않냐 이러면서 조용히 오르기 시작했던 게 이런 비료 관련주였어요. 그때 올랐던 종목들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효성 OMB, 조비, 남해화가 있었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면서 갑자기 이제 철도 관련주들이 급부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철도 관련주로 해가지고 대장으로 쳤던 게 이 현대로템이나 대아TI, 부산산업 같은 게 급부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지면서 건설 도룡을 해서 이제 SOC 관련주를 건설 수혜주들이 순환 테마로서 돌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확정되면서 전기 전력망 구축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재룡전기나 재룡산업, 비치로테크 같은 종목들이 올랐고 마지막에 이제 남북 경협이 이제 확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개성공단과 관광 관련해서 아난티나 인디프, 좋은 산업들 같은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 대북 테마의 핵심은 이 종목들은 예를 들면 비료 테마가 계속 오르냐 그렇지 않아요. 비료 테마가 끝나면 철도 테마가 가고 철도 테마가 끝나면 건설 테마가 가고 전력 테마가 끝나고 관광 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적인 성격을 띠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너무 끝까지 먹으려고 하면은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올랐을 때 테마주는 이익 실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적으로 어차피 방송을 하니까 내용을 보여드리면은 오늘 테마의 주도는 원전 해체, 원전 관련주였습니다. 이렇게 있었다는 거 화면에 나오네요. 잠깐 보시면은 제가 먼저 어떻게 올랐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조비부터 비료화학주로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비료주가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보시면은 18년 6월 22일 날 최고가 41,000원을 찍고 이렇게 쭉 내려가죠. 이게 순환매 때문에 그랬어요. 순환매. 그럼 이제 시작점이 얼마였냐면은 이렇게 한 11,000원 정도 시작을 해가지고 비료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확히 복리로 치면은 한 4.5배 정도 갔어요. 이게 되게 초단시간에. 이게 대북 테마주의 매력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셨으면은 말도 안 되는 시점으로 봤을 때 최소 반토막 이상 나는 무서움을 겪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기대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드시 기대감으로 올라갔을 때 팔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어떤 식의 모양새가 되냐면은 이걸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분의 대북 정책을 한번 제가 봐볼게요. 이거 절대 정치 얘기가 아니니까 절대 정치로 가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보면은 뉴스들이 쭉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분석한 것들도 제가 한번 봐볼게요. 이미 당선 전부터 들썩거리긴 했어요. 그래서 남북관계 복원을 기본적인 굴자로서 이제 내세우고 있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동안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한방 또 평화 구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신뢰 구축, 여러 가지의 이제 구체성 있는 정책들이 이제 슬슬 나올 시점이 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이 어떤 식으로의 구체적 정책을 할지는 비슷하게 이제 갈 가능성은 되게 높아요. 최근에도 대북 선정 방송하는 거를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확성기 중단. 이런 기사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어쨌든 뭐 전략 실수는 모르겠지만 대북 확성기 중단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북한과의 만남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은 종전선언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 이런 기사들이 이제 뜨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대북 테마가 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성이 나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미국과의 얘기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진 않아가지고 이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향후 어떻게 분석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만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대통령 대미 특사, 한반도 종전선언 띄우려 미국 가나, 뭐 이런 기사도 지금 7월 10일 날 나왔었죠. 그래서 반드시 2018년도쯤에 어떤 주식들이 갔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비료주 중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 중에 조비라는 종목과 그리고 남해화학이라는 종목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비라는 종목이 이제 727억 시가총액인데,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어떤 상승을 보였냐면은 보세요. 이게 벌써 이재명 대통령 당선 기대감 때문에 이미 최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죠. 이 조정의 끝이 뭐냐 라고 봤을 때 절대 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대북 테마에서의 그때 타임라인을 보면은 실질적인 테마 움직임이 있어야지만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요거는 기대감의 시초 정도로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많이 오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차트를 좀만 보면 별로 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조정이 있을 때마다 준비를 해 나가시면은 대북 관계가 지금 기로만 계속 탄다면은 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최근에 꽤 많이 이미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재무제표 분석을 되게 중요시하니까 재무제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최근에 실적은 별로 좋진 않아요. 예. 부채 비율도 좋진 않은데 이거는 어쨌든 비료 농약 자체가 그렇게까지 현재 좋진 않거든요. 근데 뭐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유지한다면은 사실 상장 폐지 대상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테마주의 특성은 재무제표를 너무 중시하면 안 돼. 왜냐면은 테마주로 갔던 것 중에서 대부분 생각보다 재무제표 좋진 않거든요. 근데 이 테마주가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재무제표 감사 기간인 3월 달에만 이런 실적 안 좋은 종목들은 피하고 3월 이후 감사보고서 제출 끝나고 그때부터는 꽤 괜찮은 모양대로 안정성 있게 테마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무제표 자체는 조비는 좋진 않았다. 과거에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주요 주주 목록을 보면 이제 경농이라는 회사가 모회사로 있어요. 54% 이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꽤 오래전부터 비료 전문 회사로서 운영을 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제 경농 한번 회사 봐볼까요? 경농 말라온 김에 경농이라는 모회사 한번 분석 한번 해볼게요. 경농이라는 모회사는 탄탄해요. 보시면은 영업이익도 꽤 꾸준하고 부채 비율도 뭐 75%밖에 안 되고, 그리고 배당금도 주고, 이런 회사가 이제 목에서 시가총액이 얼마냐? 1,900억 이 정도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게 이 회사도 같이 갔어? 그러면은 갔죠. 같이 갔어요. 근데 아까 자회사인 조비보단 덜 갔어요. 왜냐? 조비가 대북 테마주 때 워낙 많이 갔던 비료 관련 주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이 경농은 그때 당시에도 얼마까지 갔는지 볼게요. 여기 보시면 같이 가긴 했지만 이렇게 상승률에서 조비랑 비슷하게 가긴 했는데 조비가 좀 더 낫죠. 그런 면을 봤을 때 그럼 경농이냐 조비냐 이거를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어쨌든 저는 테마주 중에서 대표적으로 갔었던 종목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석만 해드리고, 일단은 이제 조비라는 종목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비료 전문 회사로서 해왔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회사 목록을 볼 때 전자공시에서
임원분들을 항상 같이 봐요. 임원들. 임원 상태를 보면은 요 분이 이제 이승현 님이 대표이사 반년 7개월 정도 됐죠. 그리고 이용진 님 이렇게 상무로 계시고, 공통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경농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경농. 여기 보시면 경농이 이 회사의 실질적인 중인공이라 보시면 되죠. 그 느낌상 이 이승현이라는 분은 분명히 창업주의 딸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한번 봐볼까요? 경농에 여기 보시면 이용진, 이병만, 이승현, 이재현. 이거 누가 봐도 이제 이분들이 가족 느낌인데, 요것도 한번 제가 자세히 보면은 요 이병만 누가 봐도 이분이 창업주네요. 창업주면서 54년 일을 했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분은 이 회사가 이분의 이제 인생이야. 그래서 보시면은 부사장으로서 이용진 님이 되고, 요 둘째 아들이네, 누가 봐도. 이승현 님이 첫째 딸이네요. 그리고 요 아까 이승현 님이 조비의 이제 대표이사였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여기는 가족 기업이구나. 근데 여기에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이런 중소기업은 이 가족형 기업이 오히려 더 안전해요. 왜냐면은 회사가 좋지 않으면은 절대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아요. 그거는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어요. 좋지 않은 거를 가족한테 물려준다? 제 상식에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리고 이분들의 업력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시 봐요. 54년이라는 기업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래서 횡령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일단은 중소기업이니까 이렇게 오래 일했는데 직원 한 명 한 명을 다 알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안전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주주분 중에 이병만님 인터뷰 같은 걸 한번 좀 봐볼게요. 이병만. 여기 보시면은 이제 회장. 요분이 이병만님이네요. 아주 우직하게 생기셨네요. 이게 이 회사에 자부심이 있게 살아오신 분 같네요. 끝나지 않은 식량 문제 묵없이 해버리겠다. 물론 농업이라는 특성, 비료의 특성상으로는 성장주는 절대 될 수 없어요. 근데 테마주의 특성상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과거에 그 테마로서 갔어 안 갔어, 이게 테마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테마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는 확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건 되게 인사이트만 있으면 되는 거라서, 대북 테마에 되게 매력적인 걸 느끼셨다면은, 그리고 내북 관계가 분명히 이번 정부에서는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된다면은 대북 테마주를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이제 테마주들을 알아놓으면은 뭐 너무나 쉽게 해나갈 수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경농이 운영하는 실제 공장부터 이렇게 되게 자세히 인터뷰된 게 많아요. 특히 이렇게 오래된 기업들은 그분들의 삶의 철학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 같은 거는 반드시 찾아보고 이 회사 많이 나는 기업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항상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묘비와 경농이 같이 이제 움직이는 건데, 다시 돌아가서 기본적으로 뉴스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할 때 이런 공시 부분을 저는 되게 중시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미 확성기 중단할 때 이미 대북주의 반응이 오죠. 이게 무슨냐면은 2018년대 경험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또 그때처럼 대박 테마주인 대북 관련주가 올려나? 뭐 이런 식으로의 상상을 항상 하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뉴스 같은 거를 같이 보되, 이런 공시에서는 이런 차입금 증가의 이유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해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가끔 운영자금 목적으로 단기 차입을 하시는 분이, 이거는 돈이 너무 딸려서 돈을 빌리는 건데, 그런 회사는 좀 지양해야 돼. 근데 이렇게 농림축산부, 무기질 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사업 참여 같은 이게 사업을 위해서 금융기관 대출은 오히려 발전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공시 내용 중에서 이상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괜찮은 이런 오래된 기업들은 공시들이 이제 깔끔해요. 깔끔. 근데 이상한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 공시 내용들이 되게 지저분해. 전문 용어로서 되게 지저분하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회사가 안 되니까 유상증자하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다른 회사 합병하고 자기 본업도 못하는데 합병하고, 이런 공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아무리 테마주라도 조심하긴 해야 돼요. 기왕이면은 망하지 않는 기업을 테마주로서 엮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세력도 사람이기 때문에 망한 기업에 3개월, 6개월 이렇게 투자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진행하다가 세력 특강도 한번 할 건데,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세력의 역할이 요즘 두 가지예요. 1번 물량을 묶어놓고서 잠수탄 상태에서 올려버리는 거.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매집을 해놓고 가만히 있는 세력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가격을 올리면서 올리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럼 요즘 추세는 뭐였냐면, 옛날에는 가격을 올리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런 세력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차라리 물량 장악을 해가지고 잠수형 세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잠수형 세력들이 훨씬 많아졌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잠수형 하기가 딱 좋죠.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유 지분수가 56%잖아요. 60% 가까이 된 거는 약간 품절주에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통되는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만 트리거가 와도 올리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격을 낮추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조정이 한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정이 아마 여기까지 갈까? 12,000원대까지 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때 한번 오르면서 이때 횡보한 구간이 있었거든요. 이 횡보 구간. 이 횡보 구간을까지 오면은 안전한 거고,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대북 정책이나 이런 게 급물살을 따버리면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 근데 제일 안전한 생각은 횡보 구간이 혹시나 올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한번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온다면 이 정도 구간으로서 횡보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비료 관련 중에서 이제 조비 부분과 이제 남의 화학, 이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종목 하나 분석하는데도 거의 20분 가까이 걸리네요. 좀 더 자세히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긴 한데, 요거는 일단은 남의 재무제표는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본업 제대로 하고 있다, 그 정도만 느끼면 될 것 같고, 가격은 어떻게 됐나 보네요. 뭐 비슷하게 뭐 조정이 약간씩 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은 똑같이 대북 관련들 같이 가죠. 이게 테마주의 특성이에요. 뭐냐면은 같은 테마에 엮이면은 조정 구간도 비슷해. 반대로 얘기하면은 같은 테마에 엮였는지 확인하려면은 같이 조정을 받는지 같이 올라가는지가 같은 테마인지 확인하는 기본적인 법칙이거든요. 만약에 이 남해화학이 조정 없이 혼자 올라가고 있다, 얘는 그러면은 사실은 대북 관련 테마는 아닌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테마주의 역할에서.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급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긴 하는데, 방송 반응이 좀 좋으면은 대북 테마 시리즈로서 좀 더 딥한 종목 분석법하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하고, 방송 반응이 없으면은 이제 다음 테마로 아마 남의 화학을 못하고 넘어갔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가다듬어지고 방송적으로 피드백 하면서 되면은 좀 더 좋은 방송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